자, 25년 신정고 1학년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문항수가 지금 객관식이 16개, 서술형이 6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객관식이 마냥 평이했느냐? 그렇진 않아 보이고 중간중간이라기보단 8번이 조금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뭐 10번 인수분해도 완전 간단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어렵진 않지만 다른 문제들 특히 또 15번 헷갈려 했을 것 같고 16번이 아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고 이렇게 객관식을 지나서 서술형이 왔는데 17번, 18번 지나고 19번은 너무 사고린 문제여서 좀 할만했겠지만 또 이게 시간을 잘 써서 이렇게 쓰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거. 그리고 20번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 뿔대 나오니까 당황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 하나랑 22번 요게 아마 좀 친구들이 서술을 잘했을지가 궁금한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랐을 것 같은 그런 시험입니다. 해서 뭐 등급컷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80점 초중반대에서 등급컷이 1등급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10%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또 등급컷이 나올지는 정확히 예측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전문항 풀이를 할 겁니다. 전문항 풀이를 할 거고요. 1번 문제는 너무 쉽죠. 지금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들을 다 풀이를 할 건데 본인이 원하는 풀이는 타임스탬프 찍어 놓을 테니까 번호 클릭해서 가서 볼 수 있게 원하는 풀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너무 쉽죠. 이게 우리가 당신의 안구는 건강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조금 팁을 알려드리자면 모든 걸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좀 혹시 빠르게 좀 얘만 보니까 답이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a 플러스 b 하면은 보자마자 나는 뭘 봤냐면 요게 2배 하면 최고차항이 4 뒤에 건 3이니까 7 하면서 벌써 2개는 걸러졌고 그 다음 2배하고 b 더하니까 6xx 해서 7x가 나와야 돼. 7x. 근데 7x가 나오는 게 4번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딱 빨리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되면은 빨리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지금 보면 너무 간단한데 조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긴 해요. 지금 우리가 3번이 이제 틀린 보기인데 3번이 틀린 보기인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식이겠냐? 항상 1차식이 될 수도 있지만 상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그 상수항은 우리가 0차항이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 해서 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입니다. 3번 인수분해 중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바로 보여야 돼. 바로 보여야 돼. 이게 요게 인수분해가 바로 요게 x-1의 세제곱이라는 게 안 보이면은 안 좋아요. 슬플 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보여야 되고 근데 우변에는 요거 전개하면 x 세제곱 빼기 1이죠. 해서 이거는 틀렸어요. 1번 틀렸어. 그리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안 보인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해서 x-1의 세제곱인 게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좀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 1 넣어볼까? 우리 고차 방정식은 항상 인수 될 만한 거 상수항 약수 넣어보는 거, 특히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본적으로 넣어보죠. 넣어서 해도 되고, 처음에 말한 묶는 거는 이렇게 묶으면은 요것만 해도 벌써 얘가 나왔으니까 우변이랑 아예 다르죠. 그 뒤에 거는 마이너스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요거 이제 묶일 거니까 묶이면 x 마이너스 1 하고, 여기서 3x 빼주면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지금 보면 x를 이렇게 앞에 분배를 해버립니다. 분배하고 나면 얘가 x제곱 플러스 x 빼기 12 이렇게 하고 플러스 36 이렇게인데, 얘는 이렇게 공통적인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모양 잘 써먹어야죠. 요거를 치환해도 좋고,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치환 안 하고 바로 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요거에 제곱 마이너스 12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6. 네. 지금 현재 시간 2시 43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나 판서가 좀 이상할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얘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겠죠.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얘를 치환해서 뭐 a라고 써버리든가, a제곱 빼기 12a 플러스 36 그러면은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보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보기에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6 해서 틀렸죠.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지금 보면은 x 세제곱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빼기 10인데, 누가 봐도 딱 봐도 제발 1을 넣어달라고 외치고 있죠. 1 넣으면은 1, 6, 3에서 딱 10 나오죠. 빼기 10 하니까 0 됩니다. 요거 x 마이너스 1 하고 최고창 맞추고요. 마이너스 x 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6x 제곱 되려면은 플러스 7x 제곱 나와야 돼서 여기 7x 맞추고 상수항 맞추고. 인수분해 빨리 하는 훈련은 평소에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인수분해는 계속 나와요. 나중에 2학년 때도 나옵니다. 3학년 때도 나옵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마저 하면 얘는 x 플러스 2의 x 플러스 5죠. 네, 이렇게 됩니다. 해서 또 틀렸네. 부호가 다르잖아요. 다 틀렸어. 1번, 2번, 3번 다 틀렸고. 4번 보시면 4번은 지금 보면은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하고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z 마이너스 2zx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되느냐, 요거는 그냥 얘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보면 우리 곱셈 공식 활용을 좀 해봅시다. 제곱 나와서 요거까지 맞죠.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요거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2xy, 2배의 요거 2개 곱하면 플러스 2yz, 2배의 요거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2zx. 그래서 4번이 맞아요. 4번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5번 뒤에래. 5번 이제 보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ab 하고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5b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우리 A에 대해서 지금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시기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전개하는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A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A에 대해서 해주면 A제곱 하고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A 하고 뒤에 있는 거 이렇게
항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상수항이 좀 길어지면 인수분해를 해보자 했으니까 항상 마이너스 붙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2, 1, 3, 1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b 빼기 3 그 다음에 b 빼기 1인데 여기 b 빼기 2가 나오려면은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면 되겠네.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1. 그럼 얘가 2b 빼기 3 b 플러스 1 a 하면은 요렇게 해서 두 개 합치면 얘가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1 두 개 합치면 b 빼기 2가 딱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가 얘가 a 플러스 2b 빼기 3에 a 빼기 b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a 플러스 2b 빼기 3 잘못됐죠? 부호가 잘못됐습니다. 해서 요거는 5번 틀려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4번입니다. 4번만 맞죠? 네.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풀 수 있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Z1이 1 플러스 I 이렇게 있는데 다음 조건 만족하는 복소수 Z2, Z3의 곱 요거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곱은 했는데 자 가조건에서 얘가 Z1, Z2의 합 그 다음에 Z1, Z2 얘가 모두 실수이다 했습니다. 모두 실수이다. 얘가 전부 다 실수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렇습니다. 얘네가 실수라고 했는데 뭐 실수를 내가 MN이라고 해봅시다. MN은 실수. 그러면은 얘네는 X제곱 빼기 MX 더하기 N은 0이라는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실수 개수의 2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Z1이라고 주어진 거죠. Z1. 얘가 허근이죠, 허근. 근데 개수가 실수 개수니까 다른 한 허근은 얘의 켤레가 된다. 해서 Z2가 켤레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Z2는 그럼 뭐가 되죠? 그냥 1-i가 됩니다. 그 다음 Z1의 Z3 얘가 4라고 했는데 자 이게 Z1은 1 플러스 i고 Z3를 그냥 a 플러스 bi라고 해봅시다. a 플러스 b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죠? a 빼기 b 하고 얘가 b 더하기 a 요건데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서술형이면 이런 멘트 꼭 써줘야 됩니다. a 빼기 b와 a 플러스 b는 실수이므로 a 빼기 b는 4고 a 플러스 b는 0이다. 해서 요거니까 우리가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 마이너스 2야. 근데 우리한테 뭘 물었다? Z2, Z3 두 개 곱하는데 여기 Z2가 A였고 Z3 A니까 2를 좀 묶어내면 2배 1-i의 제곱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i인 거 뭐 너무 잘 알죠? 마이너스 4i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곱을 물었기 때문에 0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잠깐 칠판 지우고 끊어가겠습니다.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 위한 정수함의 최소값은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4분의 D는 이렇게 되겠죠.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m제곱은 없어질 거고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m하고 플러스 1 빼기 3 마이너스 2.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해서 m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최소의 정수 m의 최소값은 0이 되겠죠.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이 직선이 이 그래프, 이 2차 함수가 그래프랑 만나도록 하는 CSK의 최소값은, 이 아까 문제랑 사실상 동일하죠. 사실 동일합니다. 완전 동일하고, 요게 만난다. 그러면은 요 연립방정식에 근이 존재한다. 해가 존재한다. 는 얘기가 될 거고, 얘가 여기다가 같다. 어떤 x를 똑같이 넣어주면 똑같은 y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넘겼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가 실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이게 서술형 같은 데 쓸 때는 좀 시간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시간이 없으면 식이라도 좀 적어내겠지만, 여기 판별식을 난 D라고 할 거야. 요런 D가 뭔지 좀 정의를 해주는 그런 멘트를 써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해서 4분의 D 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H. 마이너스 A 하면 마이너스 2. 여기 곱하면 2K 플러스 4.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이다. 그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상이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쉽습니다. 자, 7번. 7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직접 나눗셈을 하셔도 좋지만, 하셔도 괜찮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자, 보자마자 최고차항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2를 씁니다. 그쵸? 그 다음, 자,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두 가지 버전의 풀이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해드릴게요. 자, 얘가 이렇게 하면은 2x제곱이고, 이렇게 하면은 3bx제곱이죠.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입니다. 2 더하기 3b. 얘가 5가 돼야 돼. 그래서 b는 1이고요. b는 1이고. 자, 그 다음, 얘가 여기 지금 보면은 b가 1인 걸 알았고, 이것도 헷갈릴까봐 지우고 쓰겠습니다. b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을 보면은 3c, 그 다음에 1x, 3cx, 1x 해서 얘가 마이너스 5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서 d 맞추지 말고 상수항을 좀 봐주면, 여기 c 하고 나서 플러스 d, c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인데 c가 아까 마이너스 2였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d는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a, b, c, d를 다 더하면 a, b, c, d 다 더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도 좋냐면 이렇게 해도 좋아요. 여기 지우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원하잖아요. 여기 얘를 원하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A가 2인 건 일단 어떻게든 좀 바로 알아낼 수 있고, B도 좀 빠르게 알아낼 수 있죠. 아까처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의 4 요게 됩니다. 그럼 모든 근의 합이 얘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상수 D가 있으나 없으나 3차항과 2차항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3차항과 2차항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해서 여기 동그라미 내가 친 요 식하고 요 초록색으로 네모친 요 식하고 3차항, 2차항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세근합이 동일하겠죠. 3차항 개수, 2차항 개수로 세근합을 보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쵸? 두 근 합치면 요거고, 이거 모든 근에 합치면 요거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마이너스 2분의 B는 요 6분의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분의 3. 얘고 b는 1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큰 쓸모는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나눗셈, 당식, 항등식 이런 거 문제 풀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런 풀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얘는 지금 보면은 얘 값을 물었는데 설마 이걸 다 직접 계산해서 보기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자, 우리 103이 좀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103을 x라고 좀 보겠습니다. x라고 좀 보면 얘는 x 4제곱 빼기 13x제곱 플러스 36인데 이 상태에서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요? 얘가 x제곱 빼기 4 x제곱 빼기 9 하면 딱 13이 나오네요. 아하, 그럼 얘가 좀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제곱 빼기 4 x제곱 빼기 9인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빼기 3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 얘를 x라고 하면은 앞에 건 x 빼기 1이고 뒤에 건 x 플러스 4고 빼기 12인데 설마 이걸 우리한테 직접 계산을 시키진 않았을 거고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 강한 믿음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거 전개를 해주면은 얘가 x 세제곱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전개하면 쉽잖아요. 3x 하고 마이너스 4 나올 거니까 x 차수만 하나 더 붙이고 요건데 여기다가 2 넣으면 딱 0 되겠네요. 2를 넣어주면 8 플러스 12 빼기 8 빼기 12 딱 되죠. 자, 2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2를 넣어서 0 된 거니까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질 거고, 자, 최고차 맞추고 아까 우리 7번 문제에서 했죠. 이렇게 차수 맞췄죠. 얘도 마이너스 2x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5x제곱 나와야 3x제곱 되겠죠. 그래서 여기 5x하고 상수항 맞춥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바로 적을게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 정도는 보이죠? 해서 요거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약분이 다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x가 103이었죠. 103 빼기 3. 정답은 100이다.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잠깐 또 칠판 지우고. 자, 9번 문제, 10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9번, 10번. 자, 9번. 먼저 9번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소수 z. 이게 복소수 z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뭐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얘는 z가 실수일 수도 있다는 거. z가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허수. 이게 뭐 1 플러스 i, 뭐 순허수, 뭐 3i 이런 거만 생각하는데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럼 보자마자 기억은 틀렸다는 거 알아야지. 실수에서 실수 빼면 어차피 실수는 켤레해봤자 실수고 순허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그리고 얘는 너무 터무니가 없죠. z의 실수 부분이 a면은 z분의 1의 실수 부분이 a분의 1이다? 아무거나. 뭐 z를 1 플러스 i라고 2i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뭐 1 플러스 i라고 해도 좋고, z분의 1은 얘는 실수 부분이 1이죠. 이건 1 플러스 2i분의 1인데 요거 1 마이너스 2i를 위아래 곱하면은 5분의 1 마이너스 2i죠. 실수 부분이 혹시 1분의 1이 됩니까? 안 되죠? 바로 틀렸죠. 자, 그리고 실수 계수인 다항식. 계수가 실수인 다항식 fx가 있다. fz가 0이면 fz반은 0이냐 했는데 요거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n차 다항식 두고 해야겠지만 편의상 좀 차수 작은 거에서 먼저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어차피 과정이 동일하거든요. 자, 요런 fx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fx 요건 2차식을 그냥 잡은 거예요. 자, z를 넣게 되면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얘가 z바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니 했는데 요 전체를 켤레복수를 해주면은 우리 켤레복수의 성질이 있죠. 다 따로따로 파고들잖아. 그래서 얘가 a, z 요거의 전체 켤레인데 또 실수는 켤레해봤자 그대로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될 거고 해서 Z바도 근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는 말. 항상 허근은 이렇게 딱 짝을 이뤄서 등장합니다. 불마, 결례. 자, 순허수가 아닌 허수 Z가 있는데 얘가 순허수다? 그럼 Z제곱 빼기 Z가 어떤 0이 아닌 어떤 실수라는 겁니다. 실수. 그렇죠? 그러니까 KI 순허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ZZ반은 4분의 1보다 크냐 했습니다. 요거를 Z를 1 플러스 BI, 그러니까 A 플러스 BI 두고 넣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K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한 허근이 Z다. 이해할 수 있죠. 맞아? 허수 Z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개수가 실수 개수인 2차 방정식입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디귿에서.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다른 근은 Z바가 된다. 그쵸? 그럼 ZZ바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내가 D라고 하면은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음수야.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K 하면은 4분의 1보다 크다 나오죠. 여기 나왔네. 참이죠. 리얼 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얼 3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근데 나는 요거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A제곱 C A제곱 B AB제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 묶인 게 또 마이너스 B제곱 C 요게 있길래 나는 C로 내림차순 전개를 할게요. 뭐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근데 조금 내가 보니까 요거 부호가 요게 지금 똑같잖아. C로 묶인 게 똑같고 또 C제곱으로 묶인 게 똑같아서 그래서 C로 전개하는 거예요. 내림차순 전개. C 세제곱 하고 C제곱 있는 거 봅시다. C제곱. 자, 이렇게 본인만이 좀 알아볼 수도 있는 본인만의 표현을 좀 해두면 좋아요. 이렇게 지우면서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C제곱 묶으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C 세제곱 썼고 그 다음에 C 있는 거 쓰면은 요거 하고 요거 마이너스 C로 묶으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남은 거 요거랑 얘네를 써주면 자 A제곱으로 묶으면 요거랑 요거 A제곱 묶으면은 A 플러스 B 하고 나머지 요거 B세제곱이랑 요거랑 묶으면은 B제곱으로 묶으면은 또 A 플러스 B죠. 요거는 지금 보면 얘가 A 플러스 B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보입니다. 항을 또 근데 두 개 묶으면 이게 좀 바로 보이죠. 요거 마이너스 C제곱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C제곱 묶어주면은 얘가 A 플러스 B하고 빼기 C 하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으면은 A 더하기 B 빼기 C 요게 보이죠? 요게 보입니다. 해서 바로 이제 공통인수 보이죠? 공통인수 요게 보입니다. 공통인수가 보여서 이제 끝났지. A 더하기 B 빼기 C 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좀 눈치껏 잘 묶어야 될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차수가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내림차순 전개하자 했을 때 이걸 눈치껏 좀 잘 묶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왜? 삼각형의 결정 조건. 두 변 길이 합은 반드시 한 변 길이보다 커야 됩니다.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럼 얘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주관식, 서술형, 단답형 뭐 이런 거다. 얘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써주시거나 물론 여기 삼각형 한글로 적어주시고 혹은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조금 꿀팁 알려드리자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 지금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다는 거는 좀 어떻게 해도 좋냐면 이거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그냥 따로따로 좀 묶어볼 생각을 또 좀 해보면 좋아요. A제곱 묶으면 자, 이거 파란색으로 A제곱 묶은 거 써보겠습니다. A제곱 어디 있니? 하면 얘가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B제곱 묶으면 B제곱, B제곱, 여기 B제곱. B제곱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 빼기 C. 하고 남은 거 이제 요거 C. 안 된 거 여기, 여기, 여기. 마이너스 C제곱 묶어주면 딱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얘를 좀 찾아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거든, 인수가. 요게 당연히 이 모양이 나와야 뭔가 피타고라스 모양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셔도 좀 좋습니다. 안 보일 땐 이렇게도 해보세요. 그 다음 11번. 자, 11번은 너무 쉬워요. 이거를 두 개를 하나로, 하나 덩어리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풀어헤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좋아요. 1 플러스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I 2000승까지 있는데 우리 요거 4개 더하면 0 되는 거 뭐 너무 잘 알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그럼 요거 없어졌어. 왜 얘부터 안 더해요? 할 수도 있는데 요 뒤에 게 딱 1부터 2000승까지 해서 딱 4개로 다 묶이거든. 4개로 묶이면 세트가 250개 나오잖아. 그 250개 세트가 전부 다 0이란 말이야. 다 0이에요.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근데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1하고 1분의 1은 1이라고 쓸게요. i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하나만 딱 써봅시다. 요거 i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여기다가 i분의 1 한 번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i분의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죠. 다 없어지잖아. 4개 세트 묶으면 다 0이고 또 1만 남아요. 그래서 얘도 쭉 다 해봤자 1만 남습니다. 해서 정답은 심플하게 2가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 12번. 자, 빠르게 또 칠판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x제곱 빼기 x 요걸 곱해놨죠? 이걸 곱해놨어요. 그럼 곱하면 얘가 곱한 걸 그대로 써봅시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얘를 다시 똑같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려. 그러면은 앞에 거는 나눠지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얘만 나눠보면 돼. 너무 간단하지? 너무 간단해. 그래서 사실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걸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얘는 어차피 나눠지는데 여기다가 곱해진 얘만 좀 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고 딱 얘만 쓰는 친구들이 쓴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1일 거고 뭐야 x 계속 맞춰주면 마이너스 2x 상수계수 맞춰주면 빼기 1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rx가 매우 쉽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r3 구하라고 했으니까 r3은 따라서 r3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괜찮죠? 되게 심플합니다. 그 다음 13번. 이 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여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친구들이 잘 놓치는 게 근이라는 거 잘 놓칩니다. 근이라는 게 뭐냐면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주는 거, 성립하게 해주는 거. 그런 근. 그리고 베타도 똑같이 넣으면 등식이 성립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요건 잘 찾아요. 합은 1이고 고분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알파 제곱 플러스 1과 베타 제곱 플러스 1 요걸 두 근으로 하고 얘네를 두 근 얘네를 가지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그런 2차 방정식을 생각해보자 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바꾸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파 제곱 대신에 여기 보시면 알파 제곱 대신에 차수가 높은 게 싫단 말이야. 넘기면 알파 빼기 2죠. 그래서 더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알파 빼기 1, 얘는 베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럼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봅시다. 합은 이렇게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두 분의 곱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니까 요거를 전개한다고 치면 전개하면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가 2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2가 되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이 다 나왔어. 두 근의 합, 곱 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얘가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올 거고 곱 플러스 2는 0. 2차 방정식이니까 는 0까지 꼭 챙겨야 되죠. 해서 따라서 a는 1이고 b는 2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3이죠. 그리고 요거 구할 때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거 좀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 식을 두 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두 근 알려줬으니까 얘가 정확히 얘랑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본 게 요거. 그러면 얘가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라고 써도 되죠. 얘나 똑같잖아.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그런 다음에 얘가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하면 1을 대입하고 싶잖아. 1 대입하면은 얘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대수냐? 그냥 전개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유용합니다. 3차식에서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또 잠깐 칠판 지웠다가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14번. 자, 2차 함수 얘와 직선 얘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했을 때 AC, DB 넓이가 204가 되도록 하는 K값은 했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이게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 길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두 점 다 여기 있으면 땡큐인데 두 점 다 여기 있어가지고 수선으로 내린 게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땡큐지. 그냥 좌표 자체가 그냥 길이가 됩니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한 놈은 여기 있는데 한 놈은 여기 있고 이런다면은 이러면 이거는 사각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때는 중요한 게 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여기 길이가 되지?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실제로 한번 계산을 보면 자, K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2 이상의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아무리 작아도 1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1. 그쵸? K가 2일 때 딱 1이죠.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y절편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1. 최소가 1. 그 다음에 얘는 0,1을 지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조금 다시 좀 이렇게 자, 이게 0,1 K가 2만 아니면 얘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요렇게 있고 기울기가 또 양수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맞아? 확인해보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죠. 넘겼고 K제곱 빼기 4는 0입니다. 요거는 너무 좋네. 완전 제곱식이 좀 보입니까? x-k의 제곱은 4니까 x는 k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바로 보여요. 그러면은 k-2랑
k 플러스 2가 두 교점이 나와서 이렇게 다 y좌표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얘 자체가 무조건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교점이면 다 y좌표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봤을 때 여기 사각형 여기 ACDB 이렇게 봤을 때 요 넓이가 204다 그랬는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204라고 했는데 여기가 K-2고요. K-2, K 플러스 2. 그럼 여기 간격은 너무 쉽게 4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럼 요거 얘랑 얘만 더해주면 되겠지? 요거 계산해본다. 여기다가 K-2랑 K 플러스 1을 넣었는데 여기 넣어도 좋고 여기 넣어도 좋은데 여기가 좀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2K에 K-2 더하기 요게 여기 함수값, 즉 여기 길이. 그 다음에 또 2K에 K 플러스 2에 더하기 1 요거 넣었을 때 요 길이. 그럼 요거 바로 요거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2K제곱 4K제곱 더하기 2 하고 여기다가 높이 4 곱하고 2분의 1 요게 지금 204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 약분하면은 2가 될 거고 2는 약분해주면 여기 102가 될 거고 그럼 뭐야? 4K제곱이 100이 된다. 따라서 K제곱이 25니까 K는 5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좀 지울게요. 영상은 항상 뭐 바로 멈춰서 볼 수 있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 멈춰서 보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카톡이나 쌤들한테 질문을 하세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건데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 썼대요. 신정이라는 친구가 잘못 썼답니다. 신정이 바보. 신정이 바보. 자,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데 자, 물론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신정고 쌤이면 학성이는 하면서 막 옆 학교 디스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참된 어른의 자세.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를 이용을 해야 돼. 잘못 적용해서 구한 걸 봤더니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가 4가 나온 거야. 잘못 적용해서 구한 걸 이렇게 계산했더니 4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봅시다. 얘가 그럼 근의 공식을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 공통된 모양이 나오니까 대문자 x를 치환한 거죠. 근의 공식을 잘못 써보면 이게 난 너무 어렵던데 너무 헷갈려. 자, 근데 뭐 사실 좀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게 B자리에 A가 들어가고 근데 또 심지어 이게 아니다. 이러면 좀 더 헷갈리겠다. 그냥 이거 볼게요. 그래. 좀 모양 맞추기도 어렵다. 자, 2B 하면 2B B가 지금 1이죠.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하고 마이너스 4 B C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죠.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근 PQ를 구했어. 이게 두근 PQ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얘를 치환해서 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2가 되는 게 이런 애들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종적으로 X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플러스 한 걸 P, 마이너스 한 걸 Q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PQ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X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4로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3시가 넘었어요. 선생님이 헛소리를 좀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요거 이제 여기에서 두근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되게 쉽죠? 요거 알파 베타 더하기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하는 딱 없어지겠네. 그치? 없어집니다. 그럼 요거 두근에 곱하면 어떻게 돼?
4분의, 봐봐, 이게 뿔마니까 요 합차될 거 아니야. 4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빼기 16 하고 2배, 얘는 2분의, 왜 두근 더하면 너무 쉽지. 요건 없어지잖아. 없어지고 얘만 2배 되죠. 2배 k 플러스 4. 얘가 0인데 요거 약분하고, 자 계산 좀 해볼게요. 얘가 4분의 k제곱 없어지죠. 8k 남고요. 플러스 16인데 얘도 플러스 16 될 거니까 플러스 32예요. 그럼 약분을 해서 좀 적을까? 2k 플러스 8이네. 앞에 건 이렇게 됐고, 얘는 뒤에 거는 2k 플러스 8. 얘도 똑같네. 뭐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죠. k는 마이너스 4야. 아하. k는 마이너스 4. k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이제 알았어. 그럼 이제 올바른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죠. 올바른 두근의 곱. 그러면은 올바른 두근의 곱을 구할 때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치면 됩니다. 무슨 말이나 한번 빠르게 봅시다. 자, 나는 여기에 두근을 아까 알파벳 다 썼으니까 AB라고, AB도 있구나. MN이라고 해볼게요. MN. 여기 두근은 M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요 자리에다 뭘 넣은 거야? 요 X-2 자리에다가 M을 넣은 거야. X-2 자리에 통째로. 그럼 우린 나중에 얘가 2 플러스 M, 2 플러스 N, 얘가 두근이겠구나. 요걸 아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두근 여기 이렇게 봐주시면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A분의 B, MN, A분의 C 하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두근의 곱을 물었잖아. 두근의 곱. 올바른 두근의 곱. 요거 두 개 곱하세요. 뭐 어떻게 돼? M 플러스 2랑 N 플러스 2를 곱하는데 MN하고 2배에 M 플러스 N하고 더하기 4잖아. MN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플러스 4네요. 뭐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2분의 8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괜찮죠? 또 칠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대망의 16번. 우리 객관식 킬러 문제라고 좀 할 수 있는 16번 보겠습니다. 근데 막 그렇다고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놓치기 쉬운 포인트도 있고, 놓쳤지만 답에는 영향을 안 주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보면은 x제곱 빼기 16 요 그래프를 절대값 해놓은 거죠.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0,16입니다. 그치? 0,16. 자, 그리고 나서 gx라는 좀 구간별로 정의된 또 직선의 식을 보는데 0,t를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인데 마이너스 k 플러스 k. 자,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작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k. 0,t이고. 근데 k는 0과 4 사이 어떤 상수라고 합니다. t는 실수고. 근데 보시다시피 t 값이 이제 정의됨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게 ht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런 느낌인 거야. 얘가 t가 여기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은 자 0,t 여기 있으면 얘가 교점이 2개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는 4개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따져 볼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딱 요 점을 지날 때 중요하죠? 요 점을 지날 때 요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교점이 5개가 나와요. 즉 t가 16일 때는 얘가 5개 나와요.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 교점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CST의 최대값과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CST의 최소값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4개가 되는 최대는 4개는 언제입니까? 자 보시면
좀 너무 좀 비대칭적으로 그렸는데 여기 지금 좀 대칭적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요때가 5개예요. t가 16일 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접하면 여기 접하면은 여기 접하면 하나, 둘, 셋, 네가 돼. 4개가 돼. 요때 t보다 더 올라가면 무조건 2개죠. 그래서 접할 때를 볼 거야. 접할 때. 접할 때 너무 쉽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과 마이너스 kx 플러스 t가 접한다고 보면 되고 그때 t를 구하면 되잖아. k는 상수인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kx 넘기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t 빼기 16은 0. 그럼 너무 쉽잖아. 판별식 0 해도 되고. 아니 뭐야, 얘가 4분의 k제곱이죠? 이건 뭐 너무 쉽잖아요. t 빼기 16은 4분의 k제곱. 그래서 t는 4분의 k제곱 더하기 16. 요게 최대값 m입니다. m. 얘가 m 이렇게 나올 거고 최소값은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요렇게 지나면 요렇게 지나면 2개가 되죠. 요때보다 더 내려가면은 빵개입니다. 빵개. 빵개. 그래서 요게 지금 최소값은 구해보면 4,0을 지나니까 너무 쉽죠. 마이너스 kx 플러스 t가 4,0 지난다. 마이너스 4k 플러스 t는 0이잖아. 이때 t는 4k입니다. 얘가 뭐라고? 최소값 m. 최소값 다 구했어. 요 둘의 차. 뺀 게 4분의 25래요. 그럼 빼면 어떻게 돼? 4분의 k제곱 플러스 16에서 4k를 뺀 게 4분의 25래요. 자, 계산합니다. 4를 곱하고 시작할게. k제곱 빼기 16k하고 얘는 4배하면 64고 얘 4배하면 2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9로 바뀌고 이거 39죠? 39 이렇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딱 되네. 39가 뭐 몇 개 되지가 않죠. 13하고 3 13하고 3이 있으니까 K 범위 요거를 아까 K 범위 어디 있었노? 지웠구나. K 범위가 0과 4 사이인 걸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K는 3이겠죠. K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뭐 13은 될 리가 없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야. HT가 얘가 뭐냐면 분명히 fx랑 gx랑 교점 개수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 개수죠. 요 방정식에. 요거를 HT로 정의하자 했는데 HA 빼기 HB가 1이 되네. 그런 A, B 순서쌍이 몇 개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좀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하던 그런 문제에서 요거 만나는 것만 해도 조금 어려운데 순서쌍 개수까지 또 구하라고. 그러니까 구간별로 식을 다 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또 이게 빠듯한 시간 내에서 요걸 푼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 보시면 나올 수 있는 거 다 체크해 보면 T가 아까 여기 딱 접할 때가 이거였죠? 접할 때 K는 3이었고 얘가 4분의 9 플러스 16 얘가 얼마입니까? 18점 얼마죠? 요때보다 18점 얼마보다 크면 정확하게는 18.25겠지? 요거보다 크면은 무조건 교점이 2개고 T가 딱 요 값이었을 때는 얘 18.25라고 쓸게요. 요때는 18.25다. 그러면 딱 4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데 조금 여기 확대를 해서 한번 본다 치면 여기 이렇게 접할 때가 있고 요거보다 조금 살짝 밑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요 꺾이는 요 꼭지점이 2차 함수 꼭지점 딱 들어올 때 요 16이 되기 전까지. 즉 T가
16보다 크고 18.25보다 작을 때까지는 6개가 됩니다. 그리고 t가 딱 16이 됐을 때는 이렇게 꼭지점 딱 2차 함수 꼭지점이랑 요 직선 2개 꺾인 요 꼭지점 일치해버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돼. 5개가 되고 이제 또 작아지면 이때보다 작아지면 계속 주구장창 4개죠. 4개가 오다가 언제? 여기 지금 k에다가 이제 3, k가 얼마였죠? 3 넣어주면 12. 12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 4개야. 그러다가 t가 12일 때는 딱 2개였지. 그리고 t가 12보다 작아지면은 빵개야. 하여간 우리 나올 수 있는 거 보면은 2, 4, 5, 6이거든. 2, 4, 5, 6 하고 빵도 나오죠. 그럼 쉽잖아. 0, 2, 4, 5, 6. 요거 가지고 1 만들려면은 0, 2 안 되죠. 2, 4 안 되죠. 4, 5, 5, 6. 그러니까 6 빼기 5는 1이거나 5 빼기 4는 1이거나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럼 봐봐. 얘가 6이 되려면 6이 되는 거는 t가 뭐 있어? 요거는 t가 17하고 18이 있죠. 그리고 5가 되는 거는 딱 하나죠. 5가 되는 건 16 하나.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는 뭡니까? 4가 되는 거는 얘가 지금 보면은 얘는 정수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A, B 정수라고 했어요. 그렇지. 두 정수 A, B. 얘는 안 되고 여기서 되죠. 여기서 되는 거. 얘는 뭐야? B가 이거 다른 색으로 할까? T는 13, 14, 15가 가능해. 요 T가 16이 되는 거는 16이 되는 건 5개였고 요시 T가 16. 자, 그럼 봐봐. 자, 요거부터 해보자. 6 빼기 5. 6 빼기 5는 1. 요거 하려면은 6이 되려면 뭐야? 얘가 17하고 18이 가능했고 5가 되려면 뭐야? 16 가능했죠. 그러면은 17,16, 18,16 요게 두 가지 나오고 순서상 두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5 빼기 4는 1 하려면은 이거 5가 되는 게 지금 하나였지? 16 하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는 거는 13도 되고 14도 되고 15도 되니까 순서상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니까 정답 5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조금 호흡이 조금 길죠. 근데 내가 칠판에 적느라 이렇지 사실 본인이 혼자 쓰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적을 필요는 없고 필요 없는 거 좀 제끼고 쓰면 되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이 시험장에서 만나면 충분히 어렵다. 칠판 지우고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17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1번. 자, 서술형 1번입니다. 번호는 편의상 그냥 이어지게 붙였어요. 자, 얘가 지금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a, b, c를 구해주셔야 했는데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면 얘가 3x의 제곱이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은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면 a는 3이다. 이걸 써주면 좋고 하지만 안 되면 이렇게 대입하는 거 그냥 숫자라도 잘 써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시험이라 이게 서술형 특히 전기 감이 안 잡힐 건데 뭐 살을 붙이는 거는 포기하더라도 키워드가 되는 숫자, 식 이런 거는 꼭 써야 됩니다. 식.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러면은 여기 0, 0, 마이너스 2 더하기 c죠.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이거 없어지고 5 남고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c. 따라서 c는 7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은 0 대입하면 없어지고 2b 더하기 c 해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뭐 x자리 0 대입한 거다 좀 써주고 0 대입한 거다. x는 0을 대입했다. 마이너스 2 대입 뭐 이 정도 말이라도 써주면 좋고요. 자, 그 다음 18번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이 된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4분의 d는
요 멘트 꼭 써주세요. 여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D라 하면 요 말을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채점 기준에 선생님이 이걸 넣었냐 안 넣었냐 이거는 뭐 본인 마음이라 좀 정확하진 않은데 해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해설을 좀 공부하면 해설에는 항상 이 멘트가 꼭 나와요. 왜냐면 어떤 방정식의 판별식인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는 1 이런 방정식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4분의 D는 D'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K제곱 A제곱 없어지고 2AK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2A는 0이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A는 0, B는 1이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B는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 19번. 요거는 굉장히 사고올 문제입니다. 뭐 이게 거의 모든 시중교재에 다 들어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공통수학 1,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수학 3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유명한 고난도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출처가 옛날 본고사 문제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얘도 본고사 문제예요. 근데 뭐 그런 걸 학생들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혹시 궁금해할까봐. 자, 여기 지금 이제 뭔가를 막 넣고 싶어져야 돼. 이게 항등식이니까 뭔가 막 넣고 싶어져야 돼. x자리에 3을 넣고 싶죠. 3이 대입하기 싫다. 3을 대입할 생각 어떻게 하냐 이러면은 그런 애가 만약에 있다. 그럼 그런 애랑 친구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자, 농담이고 x는 3을 넣고 싶어집니다. 얘가 3의 n제곱 9 빼기 3a 더하기 b는 0이죠. 그러면은 얘가 0이라는 걸 식을 하나 얻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항상 내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인수분해를 할 때 B자리에다가 3A 빼기 9를 넣어놓고 A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은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시간도 아까워요. 3을 넣어서 0이 됐잖아. 그럼 뭐야? 인수분해 바로 해야지. 얘를 인수로 가지는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해? 3 넣어서 0 됐잖아. 얘 인수가 있어야지. 하고 상수항 맞추세요. 끝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맞지? 근데 양변에 똑같은 인수 x 빼기 3을 날리고 나서도 여전히 항등식이 돼야 돼. 맞지? 사실 이게 정확한 논리는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1은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해요. 얘는 다시 하나 날리고 나면 이렇게 되죠. 여전히 그럼 나는 뭘 대입하고 싶다? 3을 대입하고 싶다. 그럼 3의 n승 3 빼기 3분의 b는 얘가 3의 n 플러스 1승이에요. 요게 3 돼야 되잖아. 따라서 b는 0일 거고 b가 0이면 뭐야? b가 0이면 a는 3이겠죠. 네, 이렇게 a, b 값을 얻을 수 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또 칠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 서술형 4번입니다. 서술형 4번. 17번부터 서술형이었으니까 20번은 4번. 자, 요거 정사각 볼 때 부피를 구하라는 게 첫 번째 소문제 1번인데요. 자, 그러니까 얘가 x가 1보다 크니까 그림을 좀 이렇게 편의상 그려볼게.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가 x, 여기가 1인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복원해보면 요 전체 큰 정사각뿔에서 요거 사각뿔 위에 걸 덜어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여기 높이를 h라고 해볼게. 그럼 요거 쭉 연장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3인 거죠. 뿔대 높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당연히 요 위에 사각뿔하고 밑에 사각뿔, 큰 전체 사각뿔은 당연히 닮음이죠. 그러면 높이하고 한변 길이, 높이하고 한변 길이. 여기에 비율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h 플러스 3은 hx가 될 거고 넘기면은 3은 h 마이너스 h로 묶어줘야지. x 마이너스 1. 따라서 높이 h는 x 빼기 1분의 3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정사각 볼 때 부피 fx는 어떻게 되죠? 큰 놈, 작은 놈 계산해 볼 건데, 자, 봐봐. 작은 놈부터 볼게, 작은 놈. 얘가 밑면 넓이는 1이죠. 정사각형이니까. 1. 높이가 h잖아. 그러면은 1 곱하기 h 곱하기 3분의 1. 요거고. 그럼 봐봐. 그럼 얘가 이거지. 여기 h에서 3 나누라는 거잖아. 이렇게 됐네. fx로 표현했죠. 이게 작은 뿔의 부피고, 자, 닮은 비가 1대 x지. 닮은 비가 1대 x니까 부피미는 뭐가 돼? 1 세제곱 대 x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x 세제곱을 곱하면 돼. 큰 놈은 얘가 되는 거야. 그 뭐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지. 분모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다? 약분하고 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뿔의 부피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2번. 이게 소문제 1번. 자, 소문제 2번. 자, f 3x 플러스 1. 얘는 0. 여기에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시는데, 자, 나는 그냥 먼저 f에다가 넣으면 되는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뭐 사실 잘 알고 있죠. 오메가잖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 자, 근데 요게 이제 그러면은 3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알파가 되고 얘가 또 베타가 돼야 되잖아. 요거 넣어서 막 그내고 있을 거 하지 말자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x가 3x 플러스 1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면 되잖아. 그리고 얘는 근각계수 관계에서 요거는 0 알파 플러스 베타 뭐 돼?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다. 알고 있죠? 그 다음 자 요거 x는 뭐 나옵니까? x는 1 넘기고 3 나누면 되니까 3분의 알파 빼기 1 3분의 베타 빼기 1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구하라고 했어? 두 군의 합과 곱을 다 구하라네. 합부터 구해보자. 합. 자, 합 구하면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넣으면 3분의 마3이니까 합은 마이너스 1. 곱은 3분의 알파 빼기 9죠. 미안. 분모가 9가 되겠죠. 9분의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해볼까? 얘가 얘랑 같다는 건 요거는 항등식이죠. 항등식 1 넣으면 되잖아. 요게 1 넣은 모양이잖아. 요게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두 개의 곱으로 바꿔 똑같죠? 1을 넣어주면 3이제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합과 곱이 이렇게 구해졌다. 직접 대입한 다음에 근의 공식을 써도 당연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 싫잖아, 맞죠? 우리 그리고 아까 뭐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15번에서 시험인데 막 알려주고 있네.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치환해서 구하면 돼. 3x 플러스 1 알파 이렇게 하자. 이걸 15번에서도 알려줬죠. 자, 그 다음 또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제 다 했다. 조금만 더 힘내서 21번, 22번 봅시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21번입니다. 자,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자 했을 때 f 알파가 f 베타가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너무 예쁘게 줬잖아. fx는 7x 플러스 여기에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파 넣어도 베타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요건 방정식입니다. 그쵸?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자, 그러면은 원래 과정은 이렇죠. 요걸 넘깁니다. fx 빼기 7x 빼기 1은 0. 여기 얘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 알아낸 거잖아. 그럼 얘가 자,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모르겠다 하고 알파 넣으면 베타 넣으면 0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제 얘는 뭐야? 얘는 이제 항등식. 요거는 항등식이야, 항등식. 방정식을 통해서 항등식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fx가 요거 넘기기만 하면은 구해지는 건데 우리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4죠. 플러스 7 그러니까 6 이렇게 될 거고 k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야? 두 근 알파 베타 있으니까
봐봐. 요거 2를 나눠주면 얘가 뭐야? 이거잖아. 그쵸? 맞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딱 나오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이네 얘네는? 요게 뭐야?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가 10이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10 넣어주고 K에다가 마이너스 10 넣어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봐봐. 요게 응? 요게 지금 요거 그냥 2를 곱하면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 K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 2를 곱하면은 요 2는 여기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다? 요거 대신에 요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쵸? 자 2x제곱 플러스 x 빼기 3 쌤은 지금 요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분배까지 해주면은 마이너스 10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인데 요거 넘겨줘야지. 다시 넘겨야지. 그럼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10x제곱 넘기면 플러스 7x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하면 플러스 16 해서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6 이렇게 fx가 구해졌습니다. 괜찮죠? 요거 방정식에서 항등식 이끌어내는 거. 근데 우리 요거 쓸 때 최종적으로 훈련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거 보자마자 뭐야 이거 7x 플러스 1 얘가 최고창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대망의 마지막 22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22번 현재 시간 4시 20분이에요. 자 봅시다. 자 모든 개수가 정수인 2차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다 조건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해라 했습니다. 야 이거 가조건 보면은 자 가조건은 f-1이랑 f1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f-1이랑 얘랑 부호가 다른 그런 놈일 수 있죠. 그치? 자 이게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게 일단 오지선다라면은 답이 될 것 같은 거 먼저 봐줘야 돼. 근데 얘는 뭐 서술형이니까 둘 다 봐야 됩니다. 얘가 답이니까 얘는 뭐 안 돼. 뭐 이럴 순 없잖아. 서술형이니까. 안 된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좀 서술형에 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서술형에서 이 문제를 풀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고 두 번째. 봐봐.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다 생각해야 돼. 그럼 뭐냐면 f-1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f3이니까 얘가 0 이상이다 생각하면은 f3은 0이야라는 거 항상. f3은 0 이하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이 조건을 보셔야 돼. 자, 그리고 두 개 절대값이 똑같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두 개 절대값이 똑같아.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 나와야 돼. 그쵸? 얘가 마이너스 5면 얘는 플러스 5. 그치? 자, 요걸 먼저 봅시다. 이게 식이 좀 너무 축이 예쁘게 나오잖아. 그래서 축이 너무 예쁘게 나오길래 쌤은 이걸 먼저 했어요. 자, 그럼 요게 뭐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치?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같다 하면은 자, 얘들아 일단 얘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얘가 0 되면 0, 0, 얘 0이니까 f3도 0. 2차 방정식 근이 3개? 말이 안 되잖아. 는영하는 근이 3개 말이 안 되잖아. 안 되고요.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f3이 0 이하가 나와야 돼. 0 이하가 나와야 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응? 얘가 0 이하다? 얘가 0 이하다? 이게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자. 얘가 0 이하다? 3은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되면 3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만약 음수다. 요게 음수잖아. 음수 0이야. 0이든지 음수든지. 근데 뭐 0은 말이 안 된다 했고. 얘가 음수면은 얘보다 더 작은 게 얘네니까 당연히 얘네도 음수야. 근데 얘네들의 절대값이 똑같을 수 있을까? 얘랑 얘랑 절대값이. 음수보다 더 작은 음수의 절대값이 어떻게 똑같죠? 불가능하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는 되겠네. 얘는 되겠네. 왜? 여기 지금 3을 대충 여기다가 찍어놓고 x축 여기 가운데 박으면 딱 되잖아. 아하, 그러면은 얘랑 얘랑 절대값 똑같아질 수 있겠죠? 얘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 2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될 수 있잖아. 그치? 이거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요게 y는 f1이잖아, 얘가. y는 f1입니다. 좀 색깔 다르게 할까요? 자, 그러면 내가 fx를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다. a 하고 f-f1 똑같으니까 얘가 x제곱 빼기 1하고 f1 이렇게 바로 쓸게. 괜찮아? 그 다음에 요거 3을 넣으면 어떻게 돼? 3을 넣으면 자 f3 야 이게 지금 f-1 양수지. 그대로 나옵니다. 맞지? f-1은 f1이랑 똑같고 얘가 마이너스 f3이야. 그럼 f3은 마이너스 f1이죠. 당연한 거고. 그 좌변 3을 넣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f1이고 3 우변에 넣으면 9 빼기 1 8a 더하기 f1. 그럼 뭐야? 얘가 마이너스 2f1이 8a인데 f1은 따라서 마이너스 4a죠. a는 지금 음수인 상황 보고 있다. a는 음수. 자, 그리고 이제 뭐야?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에서 최소값 얘기하고 있어. 마이너스 2 하면은 봐봐. 여기 대칭축이 0이니까 여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2는 요 사이 어딘가 있겠지. 하여간 중요한 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에 어딘가 있다 치면 요렇게 해서 봤을 때 4는 여기쯤 있을 거니까 4에서 당연히 최소야. 맞죠? 4에서 최소. F4가 최소다. 자, F4가 최소야. F1은 마이너스 4입니다. 지금 현재. 얘는 마이너스 4이에요. 4를 넣어주면 얘가 16 빼기 1, 15죠. 15a, 4에 빼면 11a. 얘가 얼마? 마이너스 3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맞아?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제 끝나. 여기서 답이 나오더라고. 땡큐. 물론 또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f2를 구해주면은 f2 구하면 3 미안. 4 빼기니까 3이고 마이너스 9 더하기 12라서 정답은 3이에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요 불가능한 것까지 마저 보입시다. 자, 이렇게 똑같이 아래로 볼록한 거 한번 볼게요. 위로 볼록도 볼 건데, 자, 봐봐. 자, 요번에 요거 보는 거야. 요 마지막 요거 보는 거야. f-1이랑 f1이랑 이게 절대값이 지금 똑같죠. 절대값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야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1. 그래서 여기 x축 이런 식으로 있네. 이런 식이 돼야 돼. 근데 봐봐. f-1하고 마이너스 f3하고 같다? 그러면은 얘가 자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 그렇잖아. 왜냐면은 얘하고 절대값이 똑같다 했는데 얘하고 또 절대값 똑같죠. 그럼 f1, f3 절대값 똑같아야 되니까 부호 똑같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괜찮습니까? 자, 요 상태고 요 상태인데 요거는 계산해보면 이 개수가 정수가 안 나와. 자, 똑같이 계산해볼게. 요거는 f-1 최고차항 계수 a 하고 자, 요거 여기 잡아서 쓰자. x-1, x-3 물론 뭐 여기 두 개 합치니까 여기 5에서 써도 됩니다. 자, f1 요걸로 쓸게.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1은 요거는 f1에다가 부호 마이너스 붙인 거다 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a 아까랑 똑같이 나와. f1은 마이너스 4a가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몰라 4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기서 최소 가지지. 2에서 최소 가자. 2를 넣어 보시면은 1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5a거든. 얘가 마이너스 33이다. 하면은 a가 정수가 안 나오죠. 안 나와. 만약에 그러면 이게 정수가 아니니까 탈락이고, 만약에 위로 블록하면요, 위로 블록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F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절대값 똑같아야 돼. 이게 그리고 또 뭐 마이너스 1이 여기고 뭐 1이 여기면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절대값이 봐봐, 이게 똑같으면 3이 여기 있으면 이게 똑같을 수가 없겠죠. 얘랑 안 되고, 얘는 지금 또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면 x축이 여기인데, 자 3의 절대값이 똑같아요. 이게 봐봐, F3은 근데 0이야라고 했잖아. 여기가 3이면 합이 2니까 얘가 꼭지점이 돼야 되네? 그치? 마이너스 1과 3 가운데가 있잖아. 그럼 봐봐, 꼭지점이 된다고 치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다. 자, 꼭지점이 된다 치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봤을 때 똑같이 계산해 볼 거야. fx가 요번에는 a하고 x-1의 제곱하고 f1 이렇게 쓸게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f-1 f-1한 게 요게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f랑 똑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f1 요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a 더하기 f1. 그럼 f1은 마이너스 2a겠네? 이게 마이너스 2a야. 그렇잖아. 이게 마이너스 2f1이 4a니까. 그쵸? f1은 마이너스 2a이고, 자 마이너스 2a인 거 여기 넣고, 이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요거는 똑같겠지? 하여간 근데 최소 물었잖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고 4를 넣어도 되고, 이거 똑같아. 여기 가운데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3의 제곱 9a 빼기 2a 7a? 말이 안 되죠? 7a가 마이너스 33입니다. 또 정수가 안 나옵니다. 정수가 안 나와서 깨져요. 그러니까 저거 설명하는 거를 다 해야 사실 되거든. 서술형이잖아. 이거 언제 하지? 너무 어렵죠. 이게 좀 어려웠어, 포인트가.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케이스를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내에. 여튼 아마 정답이 되는 케이스만이라도 썼으면 좀 그래도 고득점을 좀 점수를 좀 많이 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 다 풀어봤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한 시간에 이 문제를 다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이제 초반에 얘기했지만 1컷 점수가 그리 높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5등급제인 걸 감안하면은 또 1컷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쌤한테 질문하거나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